안녕하십니까. 데일리튜브의 데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 17 요 관련해가지고 사양하고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17 버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좋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게 약인지 독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현재 시간으로 17.1 그러니까 즉 뒤에 한 자릿수가 또 변경됐어요. 며칠 전에 변경됐는데 17.0이 업데이트되고 3일 만에 변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7.1이나 17.0이나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뭐 버그를 조금 수정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7 버전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는 $295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거의 한 50만원 돈 되죠. 40 뭐 몇만 원인데 50만원 돈 되죠. 그 정도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컨트롤러를 공짜로 준대요. 하나를. 그것도 한 우리나라 돈은 40만원 돈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뭐 구매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 이제 재무부 장관님이 허락을 아직 안 하셔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잘 보자고. 베타 1 업데이트가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M1 파워드 맥. 그러니까 맥이 뭐라 해야 되나? 인텔 CPU를 쓰다가 이제 ARM CPU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ARM 프로세서인데, M 프로세서인데, 이 M1 이제 CPU가 들어간 노트북이 있어요. 맥북이.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위에 써놨네요. 어쨌든 뭐 우리는 뭐 맥보다는 윈도우 유저가 많으니까 윈도우 쪽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컷페이지는 상당히 이제 여기 말대로는 이제 뭐 스마트하게 이제 바뀌었대요. 바뀌었고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아주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단축키라든가 어떤 뭐 퍽처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윈도우를 배경에서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템 미니 프로 ISO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인데 그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컷 페이지에서는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 컷 페이지에서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이 그냥 그 장비만 가지고도 컷 편집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막에 대해서 글씨를 쓰는 건 키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컷 편집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넣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컷 편집보다는 에디트 탭에서 많은,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짧게 그냥 플러시 워크플로어 다이나미컬하게 뭐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디트 탭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컬러에서는 다른 부분은 일단 둘째 치고 물론 좋아진 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여기서 HDR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 32비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준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다른 부분은 어차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아졌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저도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좌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해가지고 이게 매직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선을 쫙 그으면 이제 얼굴만 인식하는 거, 이제 뉴럴 페이스죠. 뉴럴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무료 버전에서 되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요것도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페어라이트는
뭐 오디오 관련인데 오디오가 너무 막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큐베이스라든가 케이크워크에서 음원을 다 이제 만들고 난 뒤에 각각의 트랙을 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파일이 나오겠죠. 거기를 그 여러 개의 파일을 페어라이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미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엄청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페어라이트 부분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라운드라든가 5.1 채널, 8 채널, 9 채널, 12 채널,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여기 이제 최소 사양이죠. 어차피 이제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나 그렇게 사양적인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미니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미니멈 시스템이에요. 미니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16기가 시스템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퓨전을 사용할 시에는 32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제 사양을 볼게요. 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48기가예요. 저는 이제 메모리가 어중간해 가지고 16기가에서 이제 32기가를 추가를 하면서 48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4기가 되면 딱 좋은데 이 사양에서도 사실상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가 32기가라는 거예요. 최소가. 이 16기가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가 32기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요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GPU인데 GPU가 이제 VRAM이 2기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쿠다 엔진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쿠다 엔진을 써서 사용을 하려면은 엔진의 개수, 쿠다 코어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램이 상당히 많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PU를 보면은 현재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슈퍼를 쓰고 있어요. 이게 램이 8기가짜리거든요. 8기가짜리를 달고 나서 제가 퓨전을 작업하는데 그나마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60은 이제 지났죠? 이제 3070이 있어요. 최소 3070 정도는 하셔야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조금 우리가 퓨전을 한다든가 그런 걸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AMD, 엔비디아, 인텔 다 된다라고 지금은 되어 있어요. 되어는 있는데, 그거는 그래픽 카드사에서 어떤 걸 더 효율적으로 드라이버를 만드느냐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버전이 미니멈 451.82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버전이 되려면은 최소한 1060 이상은 돼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1060도 램이 3기가 버전이 있고 6기가 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3기가 버전은 어차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기가가 돼야 되는데 저는 경험상 제가 앞전에 1060 3기가를 썼었거든요. 그걸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2070 8기가 이상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전에도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양 자체가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제가 이제 실행을 하나 시켜 놓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윈도우 10을 쓰고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메모리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는데 그러면 CPU는 뭘 써야 되냐? CPU는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냐? 아니에요. CPU도 상당히 중요해요. CPU도 사실상 저는 써보니까 앞전에는 코어, CPU 코어 있죠? 코어. 여기서 리소스 모니터를 딱 열면은 이제 스레드가 나오죠? 몇 코어 몇 스레드. 이게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2700X는 아니고 2700이에요. 8코어 16스레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전에는 제가 4코어 8스레드를 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영상을 하겠다 하면은 최소 8코어 16스레드 이상은 사용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럭도 되게 중요하죠. 클럭도 중요한데 이 클럭은 뭐 어차피 부스터 클럭 들어가면 대부분 3기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 잡아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렌더링 할 때 그 속도 차이는 있어요.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뭐 5기가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CPU를 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뭐 최소한 이제 클럭 속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 코어를 8코어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 그래픽 카드 메모리죠. 이게 왜 2기가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자 일단 영상을 하나 좀 올릴게요. 간단한 거 하나 올려가지고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편집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은 예전에는 없던 이런 비디오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미리 보기가 되죠. 이게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려면은 그만큼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글자 있죠, 글자. 이런 글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올리면은, 자 올렸어요. 보면 빨간 줄 나오죠. 이게 지금 저도 지금 파란 줄 바로 안 바뀌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바뀐다. 이제 조금씩 바뀌죠. 이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렌더링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옮겨도 별 문제는 없어요.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GPU 사용량이 이게 들쭉날쭉 가지고 지금 올라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GPU 사용량이 올라간다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지금 넉넉하게 8기가라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100%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퓨전이냐, 여기를 눌러서 여기 퓨전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글자들이 여기 퓨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를 눌러서 언그룹을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퓨전인 거예요. 퓨전을 만들어서 뭐 해놓은 거라 이걸 갖다가 어차피 렌더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쓰기는 편한데 하나하나가 조금 시간도 걸리고 뭐 렌더링 하는데, 작업하는데 리소스를 그만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미니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는 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시스템 메모리는 최소 32기가 이상, 저는 사실 64기가를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GPU는 8기가 이상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CPU는 8코어 16스레드 이상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또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저장 장치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디스크 3는 그냥 일반 카드고요. 저는 SSD, 하드디스크, SS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업은 여기 SSD와 여기 SSD 이 두 개로 작업을 하고요. 얘는 그냥 저장용이에요. 그냥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M.2고요. M.2 길쭉하게 생긴 거죠. 그거고요. 얘는 2.5인치 내나 데스크탑용 SSD 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픽 카드, 뭐 메모리 다 좋은데 이 디스크가 만약에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엄청 느릴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응답 없음? 그것도 자주 뜰 거예요. 그래서 꼭 SSD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이제 뭐 기본적인 사양은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좀 더 궁금하시고 본인의 시스템에서 어떤 걸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아래 댓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제가 좀 코멘트를 할 수 있으면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에 관련된 사양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